페이지요? 28이요? 페이지 28 통정 허위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요. 자, 이 통정 허위 표시를 보는데 먼저 이제 28하고 29가 28하고요. 자, 30페이지가 통정 허위 표시잖아요. 이런 봐봐요. 봐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이것이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공통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게 이제 왜 이게 공통인가 지금부터요 설명을 먼저 하죠. 그래서 30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30페이지요. 30페이지 먼저 보면 여기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있는데요. 여기 A죠. A가요 채권자예요. 이 채권자가요 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줘요. 그런데 이제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경매하려고 그래. 그것을 뭐란다?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갑이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요 면탈 이 갑이 을하고요 둘이 짜고 그래서 여기 1번이죠. 2월 1일 여기요 3월 1일 날이요 짜가지고 거짓말로 매매를 해요. 그걸 가장 매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가 돼요. 그럼 을은 뭐가 된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가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가장이죠. 가장이란 말은 통정 허위 표시다 이 말이죠. 허위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런 무효는 뭐라 했죠?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채권 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 불행이란 말이 안 나오죠. 따라서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면 그냥 무효가 아니고 여기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면은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제3자가요 선이이냐 악이냐 이렇게요. 선이냐 악이냐? 제3자가 선이죠. 선이면 제3자를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제3자가 악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 못하죠. 제3자가 선이면요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요. 그 다음 사람 정은요 정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제 쭉 가는 거잖아요. 지금 봐봐요. 여기요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그러면 이 병은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병도 등기가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런데 병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이 등기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은요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107, 108, 109, 110조에 특별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7조 제2항은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악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제3자가 선이면은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통정허위 표시도 원래는 무효인데 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제3자가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 규정에 의해서 병 앞에 있는 을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효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제3자에 뭐가 있다? 3대 원칙이요. 3대 원칙은 뭐하고 똑같냐? 여기하고 똑같아. 여기하고 똑같다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여기에 그대로 동일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107, 108, 109, 110조 공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입증하죠. 갑이 누구요? 갑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 선의인데 무과실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자가 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107, 108, 109, 110의 공통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진하고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지금 누가 있죠?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인데요. A는 갑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럼 돈을 갚아야 될 사람 누구죠? 갑이고, 갚지 않으면 갑의 집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등기를 빼돌렸죠. 현재 형식상으로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A가 경매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자기가 소유자니까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갑이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오죠. 그러고 있다가요, 어리버리하고 있다가요, 을이 만약에 그것을 병한테 팔아버리면 병은 선의로 뭐가 되고 추정되고, 그러면 졸지에 누가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럼 더 이상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면 A는 더 이상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A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병의 등기를 말소해서 을 앞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갑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갑이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이 채권자는요,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을 등기를 뭘 한다? 말소한다 이 말이죠. 누구를 대신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 등기를 말소를 해. 갑을 대위해서 을 등기를 말소를 해. 알겠죠? 두 번째는요, 갑을 대위하죠. 자, 두 번째는 만약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유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유일하게 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A한테 돈을 갚지 않으려고 친구 을하고 짜고 친구한테 등기를 빼돌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사기를 쳐서 사기를 쳐서 A한테 손해를 끼친다. 사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사해행위. 그래서 사기를 쳐서 갑한 A한테, 채권자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사해행위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A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취소 소송.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해. 갑을 상대로 하면 안 돼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취소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시키는 거. 그래서 등기를 갑에게 가져오는 거. 이걸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그래. 이때 채권자 취소 소송은 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한다? 을을 상대로 한다.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갑으로 가져오면 A가 경매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런데 병이 선이죠. 선이면 이제 더 이상 갑의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A는요, 병한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제 집행을 못하죠. 누구 거니까? 병 거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이제는 갑하고 을만 있으면 갑의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병의 선의는 추정이 되고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매매 대금이 있겠죠. 매매 대금을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이 등기가 무효해서 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그것을 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불법행위에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것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갑이 을한테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로 매매를 했죠. 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로 매매한 것을 강제집행을 면탈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 위반이 아니죠. 그 다음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 이다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원인이 아니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갑은 을하고 거짓말 매매를 했잖아요. 이 거짓말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러면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통정의 표시가 관한 사례이고요. 이게 한 문제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의 모든 국가고시에서 통정허위 표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어제 오후에도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여기 관한 문제요. 문제가 거의 한 10년 안에요, 9문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고시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 시험에서 대부분 다 시험으로 나오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알려면 그렇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말로써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정답으로 많이 하는 게 뭐다? 여기죠.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알죠? 그 다음에요. 가박을하고 가장매매는 무효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되는데 과실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거. 알겠죠? 누가 증명하냐? 누가? 유효다 무효다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맞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답으로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30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했다. 쭉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근데 밑에 봐봐. A의 권리. A가 누구죠? 밑에 채권자 A죠. 밑에 채권자 A는 갑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 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채권자 대위권이다.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요 2번요 A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우리 말했죠. 이중매매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밑에요 을의 처분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요 갑은 을과의 가장매매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써. 만약 을이 병에게 처분 시 이렇게 만약 을이 병에게 처분 시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선의의 병에게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죠. 갑이 소유권을 상실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맨 끝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갑은 을에게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상실을 하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이때 병은요 병은 선이이다. 병이 선이이다. 그럼 병이 소유자죠. 갑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병이 악이이다.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걸 묶어가지고 뭐라 쓴다?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이고요. 이 상대적 무효인 경우는 뭐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어.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효행위의 추인. 자, 오른쪽 박스 봐봐. 오른쪽에 참고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참고, 오른쪽 봐봐. 오른쪽 박스. 위에 박스 위에. 제3자의 3대 원칙이라 나와 있죠. 자요, 제3자의 선의로 추정된다. 악이라는 사실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3대 원칙 잘 알고 그 밑에 참고라고 하는 거 봐봐. 참고로 보면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으로 행사를 하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세 가지만 알아. 나머지는 나중에 가서 한번 봐. 알겠죠? 그 말을 이제 앞으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걸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앞에를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앞에 28페이지. 그럼 28페이지 봤어요? 자, 28페이지 한번 봐봐. 여기요. 여러분 이제 28페이지 보면 뭐냐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이 말이죠. 매매로 가장한 경우 이렇게. 여러분 증여를 매매로 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원래 이러면 증여라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냥 거짓말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요 1가구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한 10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걸 팔면 아버지는 양도세가 없죠. 아들은요 취득세만 내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증여하면은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해. 이 의사가 뭐다? 증여를 하고 싶어. 그런데요 표시는요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왜요? 매매를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갑하고 을은 매매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매매를 뭐라 한다? 이 매매를 가장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가장행위. 증여를 뭐라 한다? 증여를 은이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요. 가장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봐봐. 지금 의사고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죠? 상대방이 표의자, 을이 갑의 의사를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요, 을은요, 아버지는 갑이고 을은 뭐죠? 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증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거짓말로 매매를 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로 매매라고 표시했죠. 표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하고 표의자의 의사가 뭐가 돼서 지금 일치가 됐죠. 그러면 표시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서 무효로 볼 것이 아니고 을하고 갑하고는 증여를 하기로 뭘 해서 합의가 있으니까 이 등기를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보고 을이 그냥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죠.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병이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따라서 봐봐요. 정의 등기가 뭐죠? 악이죠. 병의 등기도 뭐죠? 악이죠. 둘 다 뭐다? 둘 다 악이죠. 악이죠. 그래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시험에 뭐가 가장 잘 나오냐? 이게 잘 나와. 지금요, 이 가장매매가 지금 뭐죠? 무효잖아요.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이 등기가 유효가 아니고 무효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무효니까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도 악의이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갑은 악의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악의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죠. 그럼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28페이지요 맨 위에 그림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은닉행위 가장매매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등기가 됐으면 등기는 유효이고 소유자가 되고, 을이 소유자죠? 그럼 병은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죠.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자죠? 밑에 뭐라고 나왔어? 병이 악이이고 정이 악이이다. 둘 다 악이어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해. 왜요? 병은 을이 소유자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럼 이제 병도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정도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병이 악이이고 정이 악이어도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었는데 비진이 표시할 때 맨 처음에 있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고,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걸 비진이죠. 표의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뭐가 있다? 양해가 있다. 그걸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상대방하고 통정했다고 생각했는데 통정이 없는 거예요. 통정이 없다? 그러면 남는 게 뭐밖에 안 남아? 비진이죠. 비진이 표시로 해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신탁행위죠. 민법상 신탁행위는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무효가 아니고. 4번하고 5번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4번하고 5번. 여러분 4번하고 5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봐요.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형식적 주체무자예요. 형식적 주체무자요. 주체무자. 여기 을이 상호신용 금고예요. A가요 실질적 주체무자예요. 주체무자. 을이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상호신용 금고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 한도가 있어요.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대출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못하니까요 이 금고가요 실질적 주체무자한테 똘마니 하나 데려오라고 그랬어. 똘마니 하나 데려와라. 그래서 갑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고가 뭐랬나? 양해를 했어. 양해. 뭐죠? 이 형식적 주체자는 자기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대출 받는다? A를 위해서 대출을 받죠? 그걸 비진이죠? 비진한 것을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상대방이 양해를 해. 당신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양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갑 앞으로 갑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요 누구한테 줬다? A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A가 돈을 갚기로 했는데 A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요
누가 책임져야 돼? 은행은 갑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묻지 않는다고 그래서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은행이 손이 보든지 아니면 A한테 가서 끝까지 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은행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너 이름으로 대출했으니까 너가 갚아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때 갑은 뭘 한다? 나는 비진이 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다? 양해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출금 채무자는 갑이 되는 것이다 A가 되는 것이다 A가 되는 거고 갑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해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밑에 똑같은 판례 비슷한 판례인데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면요, 실질적 주채무자는 A인데 여기 갑이요, 갑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요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은행을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줬어.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죠? 여기에는 양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 양이란 말이.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뭐라 그랬죠? 4번 실질적 주채무자를 위해서 형식적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양해를 얻어 대출금 채무자로서 사인을 했다? 그건 무효인데 그 밑에는요 양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형식적 주채무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채무자로 서명 날인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명 날인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가 된다. 뭐라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원래는 증여를 하는데 매매로 가장한 경우 이게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매매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걸 얘기하단 말이죠. 이 둘 중 하나가 살해형 문제로 나온다 무조건. 그래 가장 쉽게 나온 게 이제 이걸 살해형 문제인데 이건 되게 쉬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갑을병을 따라가면 돼. 쫓아가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부터 제3자라고 하는 것을 봐. 제3자. 물론 제3자도 어마무시 쉽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 제3자가 뭐냐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거짓말 가장매매를 하죠. 가장매매. 그러면 을을 뭐라 한다? 을을 매수인 또는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 또는 뭐라 한다? 양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를 가장매매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거짓말 매매죠. 자, 가장매매잖아. 그러면 뭐라고 있냐? 봐봐. 읽는 것을 알아야 돼. 여기를 가장매매 매수인이죠? 이걸 뭐라고 읽는다? 가장매수인, 가장양수인 이렇게. 그럼 거짓말이니까요. 가장매수인, 가장양도인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 제3자는 뭐냐면 이거요. 당사자요. 당사자. 당사자가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제3자가 누구죠?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이 제3자 아니에요? 제3자?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갑이나 을을요 승계한 사람 포괄승계인이죠. 그럼 포괄승계인은 누가 있죠? 상속인하고 회사 합병 제3자가 아니죠. 당사자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뭐한 자? 승계한 자. 알겠죠? 이것도 제3자가 아니죠. 그럼 또 누가 제3자가 아니냐? 여기 수익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이 제3자가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먼저 알아야 돼. 포괄승계인, 수익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누가 제3자냐? 제3자는 여러분 여기요 허위표시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허위표시를 뭐라 한다? 허위표시를 가장 뭐뭐 이렇게 얘기해. 가장 뭐뭐. 가장이란 말이 뭐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허위표시를 다른 말로 가장이라고 읽어. 알겠죠? 그 여기서는 한 5개 정도 보면 되는데 가장 매수인. 여기 가장 매수인이요. 가장 소비대차요. 가장 소비대차. 여기 가장 채권이요. 가장 채권. 여기 가장 저당권이요.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이요. 가장 전세권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는 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다 뭐라고 되어 있어?
가장이라고 돼 있잖아. 가장. 가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허위 표시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매수인 그러면 허위 표시로 인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허위 표시에 의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허위 표시로 전세를 잡았다. 여러분요, 보통 여러분 집 보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좀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형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오게 해서 전세 계약서 하나 써주고 그냥 등기 가라로 해가지고 등기 하나 써줘. 해줘 안 해줘? 해줄 수 있죠. 그걸 가장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어떻게 돼요? 형이 거짓말 그냥 가짜로 해냈더니 정말로 그 전세권 등기를 가지고 어디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까지 허위 표시 기초로 여기까지가 무효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온 것은 다 제3자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온 건 다 제3. 이것은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어제 문제풀이를 한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보면 제3자에 관한 문제가 한 10개 정도 돼. 알겠죠? 그 3자에 관한 문제를 한번 꼭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 이건 연습이에요. 금방 간단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풀어보지 않으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때 이게 제3자다. 왜 제3자다? 제3자가 시험에 2년, 3년 안에서 꼭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걸 알려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일단 뭐냐? 일단 허위 표시란 말, 가장이란 말이 있나 봐.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으면 다 제3자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 나올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조건 제3자. 전세권이죠?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 잡은 거짓말 전세권인데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 잡은 거 돈 빌려주고 거짓말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경락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 채권인데 이 채권에 대해서 뭐란다? 압류나 뭐란다? 가압류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요 거짓말 소비대차죠. 여기요 보증을 쓰거나 또는 뭐가 있다?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파산 관제인. 가장 매수인할 때 가등기라거나 또는 압류나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요 가장 매수인할 때 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나 전세권을 설정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알겠죠? 이 모든 것을 다 제3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무조건 제3자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서 보면 항상 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보면 여러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먼저 잠깐 연습을 해. 책을 한번 봐봐요. 책을 보면 여러분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거기요 28페이지 지금 나와 있죠. 근데 28페이지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보냐? 거기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요 29페이지 봐봐요. 29페이지 오른쪽 한번 봐봐. 박스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항상 여러분 봐봐. 항상 여기 봐봐. 여기 항상 뭐를 찾느냐? 가장이랑 가장 뭐뭐를 찾아. 가장 뭐뭐. 근데 지금요 기억이 뭐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억 가장 매매의 매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줄거놨죠? 거기다가 가장 동그라미하고 매수인 동그라미 그걸 가장 매수인이에요. 봐봐. 일단 이렇게요. 가장 매수인을 먼저 찾는다고. 가장 매수인 먼저 찾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 있나를 봐. 가장 매수인 말을 찾았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가를 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뭐라고 돼 있어?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압류가 무조건 제3자가 돼. 일단 가장 뭐뭐 소비대차 뭐뭐 찾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봐. 그럼 무조건 그게 제3자예요. 여기 지금 두 번째로 뭐죠? 니은 가장 매매 매수인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 가장 매수인이죠? 그럼 무효죠? 가장 매수인?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봐. 그게 제3자야. 뭐가 있어 지금? 전득. 두 번째 줄 가운데 전득하거나 세 번째 줄 가운데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맨 끝에 줄 가등기라거나 알겠죠? 그걸 제3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디귿은요 가장 저당권이죠? 가장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이 가짜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나 봐. 뭐가 있어? 경락받은 자. 경락.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이죠? 가장 동그라미 맨 끝에 채권 동그라미 가장 채권이에요. 그럼 무효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나 봐. 양수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채무죠? 가장 채무 무효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나 봐. 보증인, 파산관제인, 보증인, 파산관제인 이런 것들.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걸 제3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이 제3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봐야지. 이걸 모르고 시험을 보면
정말로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거기다 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요. 이것도 제3자예요. 두 번째 여기 파산관제인 있죠. 파산관제인이요. 파산관제인. 자 지금부터 파산관제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번 본단 말이죠. 파산관제인 여러분 어디 있죠?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이 어디 있냐면 봐봐. 29페이지요. 왼쪽에 맨 밑에 2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2번 되어 있어요? 2번에 29페이지 가운데 칸에서 왼쪽에 맨 밑에 저 2번 되어 있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제인 박스에 파산관제인은 뭐다? 제3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죠? 근데 그 조그맣게 뭐라 들어서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요. 총파산 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아니다. 모두 악의가 아니다. 그 말은 일부는 선이다 이 말이죠. 일부는 모두 악의가 아니다. 그 말은 일부가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파산관제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요? 자 밑에 3번 봐봐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이걸 뭐란다?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부터 그 다음에 줄고요. 계약을 인수한 자. 계약을 인수했단 말은 지위를 이전받았다, 지위를 승계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자리에 갑의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걸 뭐죠? 인수받았다, 지위를 승계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통정했죠. 근데 그 갑의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나는 대신 내가 뭐가 된다?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자 그래서 여기 봐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파산관제인도 뭐다? 제3자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는 것은 여러분요 지금 문제풀이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를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돼. 알겠죠? 몇 번 얘기했어. 아무리 공부를 많이 여러분요 봐봐요. 여기에 있는 거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 없어. 알겠죠?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딱 들어가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봐야지 이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문제풀이 다 해놨으니까 그 문제풀이 해놓은 거 특강해놓은 거 들어보란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금방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제3자자 아니야. 이것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가장 뭐뭐뭐 또는 허위 표시 뭐뭐뭐 이것만 찾으면 돼. 이걸 찾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다 뭐다? 제3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암기하려고 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그건 정말 무식함의 극치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냐? 제3자가 아닌 것을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해. 제3자가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봐봐.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묶었어요? 묶었어? 아닌 거 묶어. 박스 안에 거 묶었죠? 그 다음에 비읍하고 시옷을 묶어. 비읍하고 시옷. 수익자고요.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 상속인을 뭐라고 한다? 상속인을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알겠죠? 상속인을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올지 몰라. 또 뭐죠?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이 비읍하고 시옷 제3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봐봐.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도 시험 뭐죠? 제3자가 아니야. 봐봐. 앞에요. 채권의 가장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 채권에 뭐라고 되어 있어? 가장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양수가 무효라는 거지 채권이 무효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봐봐요. 채권이 있으니까 거짓말로 양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는 채무자는 제3자도 아니다.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죠. 새로운 이해관계. 그런데요 여러분 채권의 가장 양도는 채권이 있으니까 거짓말로 양도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장 양도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인데 채권을 가장 양도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이미 채권이 있었죠?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가 있었다? 채무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채권을 가장 양도하고 나서 채무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양도하기 전에 채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가 있었다? 채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롭게 발생한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을 의뢰받았다.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대신 가서 돈 받아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돈 좀 받아오라고 얘기하죠. 갑이 을한테요. 그러니까 을이요, 가가지고 대신 돈을 받아오죠. 그것을 뭐란다?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신 돈 받아오면 내가요,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일반 채권자. 그럼 채권이면 채권자면 채권자지 일반이면 뭐고 특별히 뭐예요? 봐봐요. 갑이 A가 B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지금 여기 이 채권, 여기요 X라는 채권이고 또 하나는 Y라는 채권 두 가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는 1억짜리고 하나는 1000만원짜리고.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됐냐? 1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1억짜리 채권. 그런데요, 여기는 지금 일반 채권이란 말은 그 1억짜리 채권과 관계없는 채권. 왜냐하면 우리는 채권이 어떤 것은 특별하고 어떤 것은 일반적이고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하고라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억짜리 채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1000만원짜리 채권이 또 별도로 또 있다 이 말이죠. 이 1000만원짜리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런데 그 채권은 1억짜리 채권하고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억짜리 채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채권이 아닌 채권, 그것을 그냥 통상 뭐라고 얘기한다? 일반 채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일반 채권은. 그래서 제3자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일반 채권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무자.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수익자, 상속인, 지위를 승계한 자.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107, 108조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107조하고 108조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냥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107조하고 108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이야기가 좀 힘들고 이해를 했다고 해도 금방 까먹어.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착오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